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폭염특보가 내리고 열대야가 관측되는 등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올해 추석은 여름하를 쓴 하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무더웠습니다. 오늘도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더운 날씨가 지속됐는데 내일부터 일부 지역에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고 난 뒤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글자 그대로 가을 저녁이라 불리는 추석이 무색하게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지만 공주 동학사 계곡엔 물놀이를 하러 온 늦깎이 피서객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도 덥고 그거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지금 이 계곡에 발 담그러 잠깐 나왔거든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요? 이번 추석 연휴 내내 대전, 세종, 충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엔 세종과 홍성을 제외한 충청권 전 지역이 9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까지 대전과 세종 등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연휴가 끝난 오늘도 관측 이래 가장 늦은 폭염특보가 충남권 전 지역에서 발효되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보령 37.1도, 대전 35.1도, 세종 34.7도 등 3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9도가량 높았습니다. 추석 대신 여름하를 쓴 하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더운 건데 한반도 먼바다에 있는 태풍이 고온다습한 바람을 한반도로 계속 올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계룡을 제외한 전 지역에 밤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려 늦더위가 조금 가실 전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으니 저지대 침수 등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기압이 약화돼 북쪽이 찬 공기가 내려오겠고 22일부터는 최고 기온이 25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아침 7시 13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통근버스 안에는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승객과 운전기사 등 10여 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며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난 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청양휴게소 부근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40대 운전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마약 검사 결과 A씨는 힐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이송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오늘 새벽 대전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병원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1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호하려는 사명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한 겁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파란 옷을 입은 간호사가 소화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내 소화전에서 꺼낸 호스를 직접 가져가고 다른 간호사들은 일사불란하게 환자들을 옮깁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대전의 한 병원 4층 화장실 환풍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입원 환자만 160명이 있어 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바로 옆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3명은 탄내를 맡은 뒤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일단은 냄새가 났고 연기가 뿌여가지고 그 발화점을 못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불꽃이 튀어가지고 위에서 천장에서 펴가지고 소화기로 했었고. 먼저 소화기를 사용했지만 그래도 연기가 나자 통화 중이던 119 상황실의 도움으로 소화전까지 찾아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7명도 뛰어올라와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 10명을 1층 응급실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10분 만에 이뤄졌습니다. 발빠른 초동 대응에 소방대원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불은 이곳 화장실에서 발생했는데 바로 옆에 중환자실도 위치해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남다른 사명감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소방상황실 역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대피를 권했겠지만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간호사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워낙 강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의료진이 사명감이나 책임감들이 엄청 뛰어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훈련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인명자피를 먼저 유도를 하는데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가지고 병원 측은 발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은 간호사들에게 포상과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출장 중 화재 현장을 목격한 대전 중구청 공무원들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해 대형 화재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중구 회계과에 근무하는 이상권, 이유선, 이현호 주무관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쯤 관내 출장을 나왔다가 한 식당 앞 하수구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걸 목격하고 이동 중인 차량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하는 동시에 119에 신고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화재를 막았습니다. 야간에 어패류를 캐다가 전신 경련을 일으킨 3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오후 9시 반쯤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조개 등을 캐던 30대 A씨가 전신에 경련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용 튜브 등을 이용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한밤에 어패류를 캐다 발생하는 사고는 사망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온갖 쓰레기들이 넘쳐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번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돌아봤더니 고장난 선풍기부터 이불까지 마치 이삿짐을 버리고 간 것처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버려진 양심을 조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집화장. 평소엔 20톤짜리 수거통이 꽉 차는데 2주가량 걸렸지만 이번 연휴 고작 닷새 만에 넘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시고 버린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도 1톤가량의 커다란 쌀포대로 15자루 넘게 모였습니다. 분리수거 없이 뒤섞여 버려진 쓰레기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페트병 안에 소변을 넣어서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애기들 기저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에선 고장난 선풍기부터 두꺼운 이불, 옷가지 등도 잔뜩 나옵니다. 아예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걸로 추정되는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상주 인력이 없는 인근 고속도로 졸음쉼터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옆 이런 수풀엔 담배꽁초부터 생수병, 그리고 음식물까지 여러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주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하루 평균 55톤, 26톤가량이 나오는 평소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 많아지는 이용객 수만큼 쓰레기 양도 따라 증가하는 겁니다.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등 이런 것들은 각자 집에서 버려주시고 길 위에 버려지는 양심을 치우기 위해 매년 낭비되는 세금은 20억 원가량.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 교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교사노조는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A씨가 현장 체험학습 당일 무단으로 교실에 들어와 외부 음식을 놓고 가거나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A씨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판단해 서면 사과 등 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억울하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선 8기 3년차 시군 방문으로 논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논산시를 국방수도로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방기관 유치, 탑정호 관광개발, K-헤리티지 밸리 조성 등과 함께 논산이 국방산업을 선도하고 교육과 산업, 방산 메카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도 내 시군들이 출산 장려 대책을 비롯한 여러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는 건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제는 생활 인구를 늘리거나 지역이 연합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군 장병들이 논산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명예 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관내 군부대 전역 장병을 대상으로 논산도 알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공을 들이는 겁니다. 주민 외에도 지역을 자주 찾는 사람들까지 인구로 보는 생활 인구 확대 방안의 하나로 기업체 취업이나 귀농에 관심을 갖는 제대 장병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진로 교육하면서 좀 논산에 대해서 알 수 있던 계기가 되고 후에 또 귀농하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멸 위기에 도내 지자체들은 출산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11만 명대를 지켜온 논산시가 올해 들어 1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을 비롯해 6만이었던 인근 부여군도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천과 금산군은 5만 명이 무너졌고 청양군은 3만 아래로 떨어지는 등 주로 충남 남부권 지자체들의 인구 저지선이 줄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충남 남부시군들은 청년 인구가 줄고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비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각 지자체는 세컨하우스 단지 구축 등 두 지역 살기 기반과 은퇴마을 조성 같은 생활인구 늘리기 대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논산시가 인접한 부여공주와 공동 경제 권역을 이루는 스몰 메가시티 추진 등 시군 간 광역 경제권 통합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 논산은 앞으로 모노레일을 통해서 서로 관광 벨트화하고 또 경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스몰 메가시티화하는 것, 바로 공동 경제권의 바로 마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도 군의회에서 공식화되는 등 시군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인구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시 자원봉사연합회는 한밭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 800여 명과 함께 제12회 자원봉사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선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과 자치구 대항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과 5개 구청장 등이 참석해 대전시의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당진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해나루쌀 광고 모델로 파리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를 발탁하고 오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주먹밥과 바나나 등 다양한 먹방으로 유명해진 신유빈 선수는 앞으로 해나루쌀 광고를 촬영한 뒤 방송과 온라인, 쌀 포장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당진 해나루쌀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남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삽교읍 상성리 5.5헥타르에 축구장 8개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를 조성합니다. 충남에선 부여와 당진에 이어 세 번째로 공모 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20억 5천만 원과 도비 2억 6,400만 원, 군비 6억 1,500만 원 등 총 사업비 29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도는 특히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에 원예단지를 조성해 다른 연구기관과 기업 등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